신청곡? 예를 들어 뭘 하고 싶은데? 아직 모르겠는데. 내가 부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너희가 아는 노래랑 이제 내가 아는 노래 중에 이제 모두 같이 아는 노래가 사실 얼마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 내가 뭐 가수 뉴진스 노래를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치? 자, 우리 오늘은 2.3단원이죠. 2차 방정식과 이제 2차 함수를 좀 나가 볼 겁니다. 근데 일단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가 오늘이 살짝 고비가 올 거예요. 자, 앞에 이제 2.3.1부터 좀 보면 2차 함수 그래 1차 함수에 대해서 먼저 좀 할 건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는 알 거니까 2.3.1에 이제 1차 함수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1차 함수들은 이런 꼴로 생긴 함수를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부르죠. ax 플러스 b 이런 꼴로 생긴 함수들을 우리가 보통 1차 함수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이제 a가 0이 아닙니다라는 조건은 원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1차 함수가 되려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그 a가 만약 0이 되면 이거는 그냥 fx는 b라고 하고 이거는 사실 1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죠. 1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제 상수함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상수함수라는 표현은 수학상에서는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수함수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올 때가 수학 하 단원에서 이제 상수로 되어 있는 함수는 상수함수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어쨌든 자 그때 우리 요 이 a를 우리 기울기라고 부르죠. 기울기. 앞으로 수업을 듣다 보면 저 뒤에 직선의 방정식도 있고 할 건데 내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저 기울기. 기울기가 뭔지는 어느 정도 들어봤을 거야. 기울기는 자 이렇게 구하죠.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즉 예를 들어 a라는 점을 예시로 그냥 x1, y1이라고 하고 b라는 점을 x2, y2라고 했을 때 그때 AB의 기울기, 뭐 선분 AB의 기울기는 뭐다? 라고 하면 X의 변화량, 뭐 X좌표끼리 뺀 거. 역시 Y좌표끼리 뺀 거. 대신에 순서는 맞춰서 빼야지. 분모에서 2에서 1을 뺐으면 분자도 2에서 1을 빼야 되고 분모에서 1에서 2를 뺐으면 분자도 1에서 2를 빼야 되는 건 유지를 해줘야겠지. 그치? 여기까지는 뭐 선생님 내가 이런 것도 모를까 봐.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 녀석이 좌표 평면상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지는 많이들은 잘 모르더라고. 자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책에는 따로 그냥 기울기가 양수인 거 음수인 거 이렇게만 나눠놨는데 이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기울기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기울기가 2입니다 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x의 증가량보다 분자에 들어가는 y의 증가량이 2배가 더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가 1 증가할 때 y는 2 증가, x가 3 증가하면 y는 6 증가. x의 증가량은 참고, x의 변화량이라는 건 참고로 꼭 양수일 필요는 없거든. 근데 x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면 그럼 y의 변화량은 2배 큰 마이너스 4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그럼 그게 기하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한 점을 찍었을 때 여기서 x의 변화량하고 y의 변화량을 따져봤을 때 정확히 딱 비율이 1대 2를 만족하고 있게끔 두 점이 찍힌 직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되게 별거 아니잖아. 그치? 되게 별거 아닌데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적용이 좀 잘 안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 자, 하나 더 해볼게. 자,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건 이제 마이너스는 분자에다 붙여볼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x의 변화량이 4면 y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여야 돼. 그치? 이해돼? x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6이면 y의 변화량은 3이어야 되겠지. 즉 그럼 x의 변화량이 x가 커질 땐 y는 일단 작아져야 돼. x가 작아지면 y는 커져야 되고 그 커지는 비율이 x가 y보다 2배 더 커져야 돼.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냐? 점이 하나 있으면 x가 뭐 이만큼 커졌다고 하면 요 커진 거의 반절만큼 y는 작아져야 돼. 여기가 1대 2의 비율을 만족하고 있게끔 점이 찍혀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러면 기울기가 0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어떤 분수가 0이다라는 건 반드시 분자가 0이어야 돼. 알았지? 분모가 0인 숫자는 없잖아. 즉 기울기가 0인 건 x의 변화량은 있는데 y의 변화량이 없는 거지.
즉 y 좌표가 똑같이 잡혀야 기울기가 0인 거예요. 그치? y의 변화량이 없으려면. x의 변화량은 있는데 y의 변화량이 없어. y 좌표가 똑같이 이렇게 잡혀있는 요 기울기가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0인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얘는요? 이거는 무슨 상황인 거냐면 그러니까 이건 x 좌표가 똑같잖아. 두 점을 잡으면. 그치? 즉 y의 변화량은 있는데 x의 변화량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건 기울기가 정이 되지 않는 거지. 이건 기울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정리한 걸로 봤을 때 봐봐. 그러면 자, 점점점점. 자, 이건 기울기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기울기가 0인 거야. 기울기를 표시해 볼게. 알았지? 그러면 그때 자, 요 점을 기점으로 이 직선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잖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 이 기울기가 있잖아.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야. 왜 그런 거냐? 요 기울기는 x는 이만큼 변했을 때 y는 이만큼 커졌어. 그치? 두 번째 거는 x는 똑같이 커졌는데 y는 더 많이 커졌어. 그치? 지금 분모는 그대로인데 분자가 더 커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체 값은 크겠지. 그치? 더 커지겠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지금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그럼 기울기가 0인 상태에서 커진다는 게 이쪽이 기울기가 양수인 녀석이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좋게? 자, 근데 아이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자,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커져. 계속 커져. 그냥 계속 커지다 보면 뭔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엄청 가파라졌어요. 뭐 각도가 예를 들어 한 89도 정도 되게. 더 커지면 89.5도, 89.9도, 89.99도, 89.999도 이렇게만 커지는 거야. 봐봐, 이렇게 커져도 무한대로 커질 수 있거든. 끝없이. 89.9999991도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즉 여기서 기울기가 아무리 커져도 절대 이 직선은 될 수 없어. 참고로 하시겠죠. 그럼 선생님 이런 직선은 언제 돼요? 언제 되냐? 여기서 기울기가 작아져서 만들어져야 돼. 알았지? 그래서 기울기가 0인 상태에서 기울기가 작아지면 직선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작아지면 직선은 지금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작아지면 직선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 기울기가 지금 작아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기울기의 부호를 봤을 때 우상향하는 애들은 기울기가 양수고 우하향하는 애들은 기울기가 일단 다 음수이고요. 그 다음 기울기가 양수인 것 중에서는 더 가파른 거, 그러니까 더 수직에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더 커집니다. 근데 기울기가 음수인 것 중엔 더 수직에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더 작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눈으로 보고 기울기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셋 중에 누가 기울기가 제일 크냐 하면 1번이 제일 큽니다. 왜? 1번만 기울기가 양수고 2, 3번은 음수니까. 그럼 2, 3번 중에 누가 더 커? 2번이 더 큰 겁니다. 둘 다 음수인 것 중에서는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 이쪽으로 돌아가야 3번이 되는 거니까 이게 기울기가 작아져야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거든요. 일단 눈으로 보고 이걸 인지할 수 있고, 두 번째, 첫 번째는 기울기가 2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가로 세로의 비율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아셔야 돼. 이게 어디에 활용되냐면, 자,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써볼게.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야. 그럼 수직이야. 그럼 질문, 요 길이 얼마야? 루트 5야. 그치? 좀 이따 가면 이런 것도 나올 거야. 그래서 직선 위에 두 점을 잡았다. 네, 봐봐. 직선 위에 두 점을 잡았어. 근데 얘 기울기가 2래. 근데 요 길이가 있잖아. 3루트 5래. 자,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인지를 해야 돼. 기울기가 2야? 그럼 요렇게 그리면 비율이 1대 2라는 거야. 근데 1대 2대 루트 5잖아. 빗변까지 해보면. 그치? 그러니까 1대 2대 루트 5인데 루트 5에 해당되는 길이가 3루트 5라는 건 1에 해당되는 길이가 3이라는 거지. 그치? 따라서 요 점의 x좌표랑 요 점의 x좌표는 3 차이 납니다.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오늘 있잖아. 이런 어떤 점들을 관찰할 때 x좌표 위주로 많이 관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뭐 110쪽은 1차 함수 그래프는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2차 함수 그래프도 이거는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참고로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모든 내용이 다 중3 때 있는 겁니다. 우리 2차 함수 y는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꼴로 생긴 걸 이제 a가 0이 아닐 때 이걸 x에 대한 2차 함수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요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해서 맨 처음 나오는 게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y는 ax 제곱의 그래프는 a가 양수일 땐 아래로 볼록, 음수일 땐 위로 볼록 뭐 이 정도는 들어보셨죠? 그리고 요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하는 건 저 이차항의 개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그 몇 개가 이차함수 몇 개가 x제곱, 2x제곱, 3분의 1 x제곱 뭐 이런 애들이 몇 개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실 거고요. 자, 그래서 y는 그럼 a에 x-m의 제곱 플러스 n 요런 꼴로 써놓은 걸 이차함수의 참고로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싹 다 전개해 놓은 걸 이차함수의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표준형 그래프에서는 a가 양수라고 한다면 아래로 볼록인 거고 여기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가 m, n이 됩니다라는 거겠지. 그리고 모든 이차함수는 좌우 대칭인 대칭축이 존재하고 이 직선은 x든 m이 됩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 언제나 꼭지점의 x좌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반형에서도 반드시 꼭지점의 x좌표, 즉 대칭축이 되는 축의 방정식을 찾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진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아래쪽에 111쪽에 한 하단쯤에 축의 방정식은 이렇게 써져 있어.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고요. 꼭지점의 y좌표까지는 그거 있잖아. 나도 못 외우고 있어요. 알았죠? 그것까지 외우실 필요 없으나 축의 방정식에 들어가는 그 마이너스 2a분의 b 있죠. 그 참고 바로 위쪽에 아래쪽에 참고의 바로 위쪽에 일반형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거는 진짜 있잖아. 기계처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반형들 만나면 일일이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고 내가 축이 얼마냐고 계속 물어볼 거예요. 몇 개만 연습해볼까?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자, 이런 함수의 축은 자, x는 얼마야? 마이너스 잘 봐. a가 1이니까 2a분의 b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두 근의 합 있잖아. 근각에서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하잖아. 그 2로 나누면 돼. 두 근의 합을 딱 반으로 나누면 돼. 봐봐.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두 근의 합 얼마야? 4. 그러니까 이게 딱 2로 나누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할 거야. y는 그럼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봐봐. 얘 두 근의 합 얼마야? 방정식이라고 하면 는 0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축에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적용하기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치? 니네 근각에서 할 관계 두 근의 합 구할 때 맨날 두 근 구해서 더하는 거 아니잖아. 합을 바로 찾을 수 있듯이 꼭지점의 x좌표까지는 꼭 바로 찾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집에 가서 여기 112페이지의 예제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풀 겁니다. 근데 다만 진짜 부탁이야. 복습하면서 한번 꼭 다 설명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길 바라요. 참고로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중학교 3학년 책에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다 중학교 3학년 내용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알고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써놨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디부터 할 거냐? 오늘은 114쪽부터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의 2차 함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짜자짜, 짜짜짜. 짠짜라짠짠, 짠짠짠짠짠, 짠짠짠, 짠짠. 자, 개념 2.3.2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해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너희는 물론 나머지 정리를 많이 어려워하겠지만 내가 생각할 땐 고등학교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울 게, 자, 우리 오늘은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중3 때 배웠잖아. 2차 방정식은 중3 때도 배우고 지금 우리 앞에서도 배웠잖아. 그 두 개. 사실 중학교 때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완전 별개의 개념이었거든.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2차 함수를 도입하거나 그러지 않아. 2차 함수를 푸는데도 그냥 뭐 인수분해 정도는 할 일은 있지만 2차 방정식의 개념을 막 갖다 쓰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얘네 둘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게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거야. 근데 진짜 놀랍게도 있잖아. 여기 있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난 모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 질문에 너희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자, 2.3.2고요. 자, 요 개념의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죠. 그쵸? 자,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한테 자, 2차 함수지 이건. 그치? y는 돼 있으니까 2차 함수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거 찾으라고 물어볼게. 요 녀석의 x절편 뭐야? 자, x절편 찾으래.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너희가 아는 그거 대답하면 돼. 어떻게 할 거야? y에 0 넣을 거야.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요 녀석은 이건 2차 함수지. 이건 2차 함수란 말이야. 근데 얘는 뭐야? 는 0을 하는 순간 이건 2차 방정식이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야. 그래서 x절편도 마이너스 1 또는 3이야. 이렇게 쓸 거야.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야? 최고치 한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일 거고 x절편이라는 건 말 그대로 x축하고 만나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3일 거야. 이렇게 쓸 거야. 인수분해 맞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요 2차 함수의 x절편은 요 2차 방정식의 실근하고 똑같은 얘기야. 다시 2차 함수의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실근하고 똑같은 얘기야. 2차 함수의 x절편이라는 말과 2차 방정식의 실근 똑같은 말이야. 그치? 그렇잖아. 너희 이 x절편 찾으라고 하면 이거 할 거 아니야. 똑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하겠지. 그치? 내가 지금 오늘 알려준 거야. 야, 얘들아, x절편은 y에 0 넣어서 찾아야 돼. 내가 오늘 알려준 거야? 아니잖아. 그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치? 안지 너무 오래 전부터 알고 있잖아. 1차 함수 때부터 x절편은 원래 이렇게 찾는 거다라고 배워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y에 0 넣고 나니까 2차 방정식이 되더라 이거야. 근데 여기서 다만 조심해야 될 거 하나는 자, 이런 거 해볼게요. 자, 요 녀석의 x절편 찾으래, 똑같이. 그래서 x절편 찾으려고 y에 0 넣어. 자, y에 0 넣으면, 인수분해 안 되네? 근해 공식 써야겠네? 근해 공식 써. 근데 근해 공식을 쓰잖아? 이렇게 나와. 허근이 나와버리지. 근데 있잖아, 얘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꼭지점의 좌표가 이거 마일 컴마 3이 나오거든. 꼭지점이 y좌표가 양수기 때문에 실제로는 x축하고는 안 만난다는 거지. 즉 2차 방정식의 모든 근이 항상 x절편이 되는 게 아니야. 2차 방정식의 실근만 x절편이 되는 거야. 뭐 허근으로 나온다는 건 실근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x축하고 안 만난다는 거야. x축하고 안 만난다는 게 이렇게 떠 있거나 위로 볼록일 때는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x축하고 안 만나는 거겠지.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다 허근을 갖냐? 그건 아니지.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다 허근을 갖나? 요 녀석의 x절편 찾으래. 요 녀석의 x절편 찾으세요라고 하면 똑같이 이렇게 할 건데 역시나 인수분해는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나와. 이거는 허근이 아니잖아. 그치? 이거는 인수분해만 안 될 뿐이지 실근 2개가 나오는 거고 x절편은 2개가 있는 거고 2개의 x절편이 얘랑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선생님 중근을 가질 때는요? 이 녀석의 x절편 찾으래. 이 녀석의 x절편 역시 y에 0 넣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할 건데 이거는 인수분해를 하면 중근 1 하나밖에 안 나오지. 이거는 실근 하나 허근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실근이 2개 나오는 건데 그 2개가 같은 숫자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건 뭐야? x절편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x절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그래프상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겠지. 이해돼? 즉 2차 함수의 x절편과 똑같은 건 뭐야?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만 하면 안 되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오케이? 2개가 완벽하게 똑같은 거야. 자,
자,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로 정리를 해줄게. 책에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요 녀석의 x절편. 그 x절편이 무슨 뜻이냐면 참고로 얘들아 이런 거 하나 좀 조심해야 돼. x절편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땐 y에 0 넣으면 되는 거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그거는 x절편을 어떻게 찾는 거야? 이거의 대답인 거야. 무슨 말인지 오케이? 야, 볼펜 어딨어? 라고 물으면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야, 볼펜 어딨어? 책상 서랍 열어봐. 뭐 이렇게 하지. 이건 볼펜이 어디 있는지 찾는 법을 알려주는 거지. 엄마가 볼펜 어딨어? 하면 아, 볼펜이라고 하는 건 그 유성 잉크를 심 안에 넣어서 만든 거야. 뭐 이렇게 대답할 거야? 아니잖아, 그치? 아니면 볼펜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 서랍 안에 있는 거. 그건 아니, 그렇잖아. 묻는 거에 정확히 대답해줘야 돼. x절편을 어떻게 찾냐라고 물어보면 y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거. 그럼 x절편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x절편이라고 하는 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이렇게 대답해야 돼. y절편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라고 대답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그 114페이지의 첫 번째 줄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은 2차 함수 그래프의 y값이 0이 되는 점, 즉 x축과의 교점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게 결국 x절편 찾으란 얘기야. 그치? x절편 찾으란 얘기야. 그래서 2차 함수의 x절편 요 표현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표현은 뭐다? 2차 방정식, 즉 y에 0을 넣어서 만든 2차 방정식. 요건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의 뭐랑 똑같다? 실근. 이 말하고 완벽하게 두 개는 동일한 말로 우리는 앞으로 해석을 할 거야. 아시겠죠? 내가 좀 과격하게 설명을 했으나 뭐 대단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들아 2차 방정식의 이 실근의 개수, 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야? 뭘 가지고 실근이 2개 있는지 1개 있는지 허근을 갖는지 판단해? 판별식을 가지고 실근이 2개인지 실근이 하나 중근인지 아니면 실근은 없이 허근만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치? 즉 실근의 개수는 요 녀석의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치?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건 저 2차 함수 입장에서는 x절편이 몇 개 있는 상황? 2개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판별식이 0이 된다라는 건 역시 2차 함수 입장에서 실근이 하나니까 x절편이 1개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근데 머릿속으로 2차 함수가 x축하고 한 번 만나는 상황을 그려보면 이런 걸 우리는 x축에 접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치? 그래서 판별식이 0이 될 때는 2차 함수 입장에서는 그 그래프가 x축에 접하고 있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실근이 없는 거니까 2차 함수 입장에서는 x절편이 없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이면서 어쨌든 2번 만나야 돼. 판별식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결정하는 건 아니야. 그거는 누가 결정해? 저 A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결정하는 거지. 판별식이랑은 상관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X축하고 몇 번 만나는지만 그냥 판단할 수 있는 거야. 판별식이 0일 때도 X축이랑 한 번 만나야 돼. 그치? X축이랑 한 번 만나야 돼.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생긴 거야. 왜 음수인 것부터 그렸을까? 둘 중에 하나 어쨌든 X축에 접한다. 이걸 우리는 접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땐 X축하고 안 만나야 되는 거야. X축하고 안 만나야 되는 거야. 요렇게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치? 그치? 여기 그림 좀 바꿔서 그려야겠다. 네, 위에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것부터, 아래로 볼록부터 음수인 거, 위로 볼록. 이렇게 해서 요 세 개는 A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때, 요 세 개는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일 때를 의미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음? 할만하죠? 아직 할만하지, 그치? 아직은 괜찮죠? 자, 아래쪽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다음 2차 함수 그래프 X축 위치 관계가 바르게 설명된 것은, 그럼 5개 가지고 뭐 해보라는 거야? 각각을 가지고 판별식을 다 때려보라는 거야. 그치? 1번 판별식 때려보면 판별식 참고로 짝수 공식을 때려보시면 그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치? 음수가 나오니까 이거는 X축하고 안 만나야겠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다다다다 이렇게 때렸을 때 바르게 설명한 게 지금 2번, 5번 두 개 있다는 거예요. 판별식 다 때려 보시면. 뭐 한두 개 연습해서 연습하면 판별식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써보시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큰 건 2번 만난다. 판별식이 0인 건 한 번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건 안 만난다. 오케이, 다시.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나중에 다다음 시간쯤 되면 아이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 요거 까먹어서. 내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친구들이 0보다 커야 된다고 대답해. 그래서 내가 거기다 왜? 라고 물어보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니까 0보다 커야 된대. 이건 그럼 0보다 작은 거야. 얘는 0보다 큰 거고. 말이야. 이상하지, 그치? 지금 이상하지만 살면서 내가 정말 많이 들어본 얘기야. 정말 많이 들어봤어. 그리고 또 X절편 찾으라고 해놓고 이런 함수 주어졌다? 그럼 실근 안 가지니까 X절편 없잖아. X절편 이렇게 써놓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 2차 방정식의 허근은 찾을 수 있지만 이걸 X절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허근이 나올 때는. 그치? 이런 걸 좀 조심해줘야 돼. 알았지? 2차 방정식의 근이 X절편이 되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의 실수인 근, 즉 실근만 X절편이 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허수는 좌표평면상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그 첫 줄에 다시 박스 위에 첫 줄 거기가 제일 중요해. 2차 방정식의 실근은 그치? 2차 함수의 y값이 0이 되는 점, 즉 x축과의 교점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지. 허근은 좌표평면상에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감요. 이해감요.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115페이지도 보시면 사실 그냥 같은 얘기가 써져 있어. 왜? 같은 얘기가 써져 있죠. 또 이거 써져 있잖아.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 그렇죠? 자, 거기에 x축과 동그라미 1번 봐봐.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그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밑줄 치고 줄여서 그걸 x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x절편은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 사실 방금 했던 얘기 그냥 또 하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2번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와 같다. 이것도 좀 전에 했던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예제도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거야. 아래쪽 예제가 이런 게 써져 있죠.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 요 녀석의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3하고 b래. 무슨 말이야? x절편이 3하고 b라는 얘기죠. 그렇죠? 3,0과 b,0이다라는 건 x절편이 3하고 b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는 빵. 요 녀석의 두 근이 3하고 b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오케이? 자, 내가 2차 방정식 보면 식 같은 거 자세히 관찰하지 말고 무조건 닥치고 근의 공식부터 쓰라 그랬지. 라고 하지 않았어. 알았지? 근의 공식은 잘 쓰지 않아.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식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뚫어져라 찾아야 돼. 여기서 두근의 합 구할 수 있지. 두근의 합 얼마야? 2분의 5. 그러니까 얘네 둘 더해서 2분의 5가 되는 B값이 답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그럼 얘네 둘 두근의 곱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야. 그치? 그럼 역시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려면 A는 마3 이렇게 써 있어야 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근의 공식은 정말 잘 쓰지 않습니다. 자, A는 마3이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배울 거에 딱 한 3분의 1 정도의 개념입니다. 딱 3분의 1 정도. 오늘은 지금 3개 챕터를 나갈 거라 세 번째 게 이제 좀 어려울 건데 어쨌든 시작은 아직은 할만합니다. 그래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우리에게 너무 막 그렇게 와 여기 밖에 저 주차장에 막 아저씨들 제설한다. 와 니네 그 밖에서 직접 제설해 본 적 있어? 요새는 없을걸? 옛날에 나 어릴 때는 아파트 단지 내 눈이 오잖아? 그럼 방송이 나와서 제설하실 수 있는 분 다 나와서 해달라고. 그럼 시간 되는 주민들이 나와서 막 단체로 제설을 하고 나도 막 그 초딩 때 이렇게 빗자루 나가서 빗자루 치워주면 그걸로 막 쓸고 남자애들은 이제 많이 해볼 거야. 개빡쳐 진짜. 눈이 빡치는 이유는 군대에서 비도 빡칠 때가 있는데 눈은 왜 빡치냐면 새벽에 오는 눈이 개빡쳐. 그럼 있잖아? 자다가 깨워서 눈 치우게 시켜. 자다가 깨워서 눈을 치워야 돼. 비는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눈이 낮에 오는 건 괜찮아. 어차피 낮에는 눈 안 치워도 무언가를 시키거든.
그거 대신에 눈치 주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땡큐야. 근데 이제 쉬는 날, 주말에 아니면 이제 오후 5시 반쯤에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제 휴식 시간이 좀 있거든. 막 그때 눈이 와? 그럼 못 쉬는 거야. 그냥 개빡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막 하늘에서 막 쓰레기가 내려오는 것 같은 기분이야. 근데 비는 괜찮아. 비는 아무리 온다고 뭐 치우진 않으니까. 비는 아닌데 대신 비는 훈련 때가 좀 개빡쳐. 훈련 때 비 오면 그냥 비 맞으면서 훈련을 해. 비 온다고 훈련하지 안 하지 않아. 왜냐면 그렇잖아. 만약 전쟁 날 걸 대비해서 훈련을 하는 건데 뭐 전쟁하는 중에 비 온다고 전쟁 안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네 합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1번 자 1번 문제는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 요렇게. 자 얘가 X축에 뭐 해야 된대? 접해야 된대. 그럼 X축하고 접한다는 건 질문. 얘가 X축하고 몇 번 만나야 된다는 거? 한 번 만나야 된다는 거. 그치?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Y에다가 0을 집어넣은 이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 실근이 한 개 나와야 한다는 거. 그치? 우리가 실근이 한 개 나와야 하는 상황을 우리 줄여서 우리 중근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중근이 아닌 상황들을 우리는 안중근이라고 불렀고요. 그쵸? 네, 자, 농담입니다. 자, 중근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는영 어디 갔니? 는영 이런 거 빼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중근하면 떠오르는 거 뭐야? 판별식이 빵이다. 그치? 그래서 그냥 판별식. 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4로 묶으면 이렇게. 는 빵인 거야. 오케이? 야, 이거 막 무턱대고 전개하지 말고 전개도 좀, 이 계산도 좀 요령 있게 해야 돼, 얘들아. 잘 봐. 계산도 요령 있게. 마이너스 하나 딱 묶어내잖아? 이렇게 돼서 이거 공통인수를 묶어낼 수 있게 딱 생겼어. 공통인수를 묶어내면 뭐 남냐? A-1 하나 남고 플러스 4가 남으니까 A 플러스 3 이렇게 남는 거야. 네, 이렇게 다 전개해서 다시 인수분해 하는 것보단 이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이지. 그래서 답은 1하고 3. A 값은 이렇게 두 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니까 뭐 두 개 더하면 답이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것도 쉽습니다. 자, 봐봐. 여기서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대. 아이고 내가 지워버렸네. 자 근데 우리 2차 함수 그래프는 X축하고 제일 많이 만날 때 몇 번 만나? X축하고 제일 많이 만날 때 2번. 그치? 2번 아니면 1번 아니면 빵번이잖아. 그럼 적어도 한 번 만난다. 아 이게 무슨 말이야? 한 번 아니면 2번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치? 그럼 한 번 만나는 건 판별식의 입장에선 0인 거고 2번 만날 때는 판별식 입장에서 0보다 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바로 방정식부터 쓸게. 1번에 2번인데요. 그 2차 함수에 y에 0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는 0. 요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게 왜? 그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를 보고 이런 걸 떠올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판별식은 얘는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판별식 짝수 공식을 써주시면 요렇게 얘가 0 이상입니다. 땅땅땅 K는 뭐 8 이상입니다. 그냥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간단히 하고 넘어갑시다. 자 3번 봅시다. 자 3번은 쭉쭉 써야겠네. 자, 요 녀석이 봐봐, 이렇게 써져 있어. K 값에 관계없이 X축에 접한다. 이런 표현이 써져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 X축에 접한다는 우리 좀 전에 배웠듯이 저 녀석의 판별식을 썼을 때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K 값에 관계없다라는 거는 이건 어떤 단원에서 나왔어? 우리 항등식 단원에서 보던 표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항등식이라는 게 아니라 K 값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이다 라는 말이거든 지금 이게.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건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된다는 거야. 쟤가 K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그렇잖아. 그래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판별식이 0이 돼야 접하는 거니까 X축에 접한다를 판별식이 0이다로 읽어보면 K 값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이다라는 말이니까 저 판별식이 제가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걸 가지고 판별식을 또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왜냐면 여기 X의 개수가 짝수로 돼 있으니까 판별식 쓰시면 반절의 제곱 마이너스 A씨니까 이렇게
얘가 0.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 있는 걸로 묶어. K 없는 거 묶어. 자, 이렇게 놓고 K의 개수도 빵, K 없는 애들도 빵 하면 A, B는 다 찾았죠. 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됐음. 뭐 엄청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대신에 이게 어떤 녀석이 항등식이 되는 건지만 좀 잘 구분해 주시면 괜찮다라는 거죠. 쪼로롱 또로롱. 넘버 2, 2번. 교실 조금 덥지 않니, 얘들아? 아니면 딱 괜찮니? 아, 그래? 난 좀 더운데. 자, 더 히터를 좀 끌라 그랬지. 자, 이번에 1번.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봐봐.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2가 되는데, 그 x축과의 두 교점 x좌표 말이 길게 써놔서 그랬으니까 x절편이 마1과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2차 함수의 x절편이 마1과 2가 된다는 말은 그 y에 0을 넣어서 만든 요 2차 방정식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두근두근 1-1과 2가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아, 졸려. 아닌가? 좀 졸려 보이는데.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겠어? 근해 공식 써야 되겠지. 아니, 알았지. 막 내가 막 낚싯대, 내가 진짜 낚시왕이야. 내가 지금 막 낚싯대 탁 던질 때마다 그냥 아주 막 열심히들 물어. 막 그냥 뉘앙스를 보고 대답하시면 안 돼. 알았지? 이 상황을 보고 정확히 인지하고 생각해야지. 그냥 막 내가 마치 뭔가 틀린 말도 그냥 그럴싸하게 예, 그쵸 이렇게 나 잘생겼잖아 그쵸 뭐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야. 생각하고 대답해. 나 잘생겼잖아. 이렇게 돼야지. 그치? 자, 그래서 요 녀석의 두 근은 마이라고 2니까 근해 공식 막 쓰는 게 아니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은 3분의 A이고 2차 실제 두 근의 합은 얘가 1인 거니까 A는 3.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은 3분의 B인데 실제로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B는 마요. 이렇게 찾아야겠지. 그치? 자,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2번. 자, 역시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2차 방정식 입장에서. 그치? 자, 이거를 해석해 볼게. 봐봐.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거기까지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Y에다 0을 집어넣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두 실근을 갖고 그 다음에 그 두 점 사이 거리, 그러니까 그 X축의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두 실근 사이의 거리, 두 실근의 차를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오케이? 왜냐면 그렇잖아. 그 여기가 예를 들어 1이고 3이야. 그럼 요 거리 얼마야? 두 숫자의 차 얼마야? 그치? 그러니까 X축과에서 만나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방정식 입장에서 두 실근의 차를 말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일 때는 두 실근의 차가 5입니다. 자, 앞에 2차. 기억 안 나면 앞에 거 찾아보셔야 됩니다.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곱, 차까지 3개 배웠습니다. 3개 배웠어요. 그래서 두 근의 차는 뭐였냐면 분모에는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 씌우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분자에는 루트를 씌우고 판별식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저 판별식은 짝수 공식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판별식 쓰시면 A의 제곱 빼기 4A 이렇게. 얘가 두 근의 차 5입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양변에 뭐 제곱시키면 A의 제곱 빼기 4A는 25니까 마이너스 25는 빵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문제에서 이거 막 다 계산할 필요 없어. 어차피 왜냐면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시오니까 여기서 이거는 또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여기서 두 근의 합, A의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라는 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그냥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얼마?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A 값의 합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2번이었고요. 자, 3번. 자, 역시 3번에 2차 함수 그래프가 두 점,
마이너스 2랑 4를 지나고 라는 말은 역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요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4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막 대입하는 게 아니고 야, 마이너스 2랑 4를 근으로 가지려면 최고차항 개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요렇게 이렇게 식이 바뀌어야 이게 마이너스 2랑 4를 두 근으로 가질 수 있잖아.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2차 함수식도 처음 2차 함수식도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뭐 아래로 블록일지 위로 블록일지는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근데 어쨌든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이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4입니다. 이런 얘기지. 근데 2차 함수는 좌우 대칭의 특징이 있잖아. 그치? 그 특징을 생각해 보면 대칭축은 얼마여야 돼? 이 두 숫자의 딱 가운데 있는 숫자 얼마야? 1. 두 숫자의 딱 가운데 있는 숫자, 두 숫자의 평균 구해보시면 돼. 더해서 2로 나누면. 즉, 이 2차 함수는 대칭축이 1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대칭축이 꼭지점의 x좌표거든. 근데 우리 문제에서 꼭지점의 y좌표가 18이래. 그러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18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제 그치? 그럼 꼭지점의 y좌표, 꼭지점의 x좌표를 대입하면 그때 나오는 값이 꼭지점의 y좌표여야 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꼭지점의 y좌표가 18입니다는 여기에다가 1 집어넣으면 18이 나옵니다로 다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y에다가 18을 집어넣고 x에다 1 집어넣으면 마3인 거니까 땅땅땅 a는 마이너스 2. 참고로 이제 위로 볼록인 함수인 거죠. 위로 볼록인 겁니다. 내가 사실 아래로 볼록으로 사실 일부러 그린 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 걸 뭐 지금 뭐 몰라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다. 어차피 답은 알맞게 나올 거다. 그냥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A, B, C 다 찾았죠. 아직 B, C 못 찾았나? B, C는 어떻게 찾는 거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전개를 하면 B, C가 나올 거야. 그치? 전개를 해보면 BC가 나올 겁니다. 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뾰로롱. 아이고 쉽네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좀 할만하죠. 여기까지는 진짜 할만하죠. 자, 다음. 눈이 계속 오네. 자, 3번. 3번은 이제 그림으로 주어져 있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마이너스 2랑 6이고 이게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봐봐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저 2차 함수는 x절편이 마이너스 2하고 6이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냥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 y에다 0을 넣은 요 방정식 있잖아. 이건 방정식이지. 이제 y에 0을 넣는 순간 요 녀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6이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뭐 대단한 생각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분 직접 하셔야 되는 거야. 이게 생각을 직접 하는 것도 좀 다른 얘기니까 어쨌든 직접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 구하래? 요 방정식. 요 방정식에 두 근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된대? 2가 돼야 된대. 이런 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자, 봐봐. 그럼 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6이라는 건 이 괄호 안에 마이너스 2랑 6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또 다른 거 해석해보면 마이너스 2랑 6 말고 다른 숫자 넣으면 0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역시나 얘가 0이 되려면 있잖아. 요 괄호 안에가 이 두 숫자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렇잖아. 요 괄호 안에 마이너스 2랑 6이 들어올 때만 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시나 얘도 0이 되려면 이 괄호 안에가 통째로 마이너스 2 또는 6이 돼야지만 얘가 0이 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2x 플러스 p가 마이너스 2 또는 6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각각을 x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 하나랑 2분의 6 마이너스 p 하나랑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x값이. 우리 문제에선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가 돼야 된대? 2가 돼야 된대. 그럼 뭐 할 거야? 곱할 거야 이제. 실제로 그냥 곱할 거야. 그냥 두 근의 곱은 분모끼리 곱하면 4고 분자끼리 곱하면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12 얘가 얼마가 돼야 된대? 2가 돼야 된다니. 곱한 건 맞게 곱했나? 마이너스 6 플러스 4피 맞게 곱했네.
그러면 양변의 분모 곱해서 2항까지 시키면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20인가요? 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문제를 보는 거야. 봐봐. 문제에서 이제 왜 문제를 보냐면 실제로 근의 인수분해는 지금 안 되니까 이걸 근의 공식을 쓸지 뭘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딱 P의 값의 곱을 물어봤네. 그러니까 실제로 근을 구할 필요 없이 여기서도 두근의 곱을 그냥 바로 구하시면 되겠죠.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한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2 될 거니까요. 이런 과정으로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도키 오키 도키 오키 도키 오키 도키 오키 도키 오키 도키 오키 도키 오키. 자, 다음 페이지 2-2.3.3 봅시다. 네.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관계인데 놀랍게도 있잖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역시나 아까 거랑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배웠어. 알고 있어 이미.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고 이미 한 중학교 한 2학년 때 그쯤부터는 이미 알고 있다. 자, 왜? 봐봐. 자, 내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 1차 함수를 해볼게. 자, 요 녀석의 교점을 찾으시오. 이런 문제 살면서 본 적 있지? 그치? 선생님 본 적 있지? 채연이도 있지? 근데 이제 교점을 찾지 말고 교점에 X좌표까지만 찾으라고. Y좌표 몰라도 된대. X좌표까지만 찾으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X좌표를 찾을 수 있는 식이 뭐야? 이 Y에 대해 대입한 거잖아. 그치? 이거. 그렇잖아. 우리 소거법이라는 걸 쓰면 딱 이렇게 이거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저걸 풀면 X좌표가 나오는 거야. 그치? 그걸 2차 함수에도 해볼까? 자, 2차 함수. 자, 딱 이런 2차 함수랑 이 직선이랑 딱 이렇게. 딱 얘네 둘의 교점 X좌표 찾으래. 역시나 X좌표까지만 찾으면 돼. 그럼 뭐 할 거야? 요거 풀면 되는 거야. 역시나 연립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이거 플러스 나오는 X값이 교점 X좌표인 거야. 이해돼? 역시나 이렇게 이항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X는 2하고 마이너스 1이네. 따라서 교점이 2하고 마이너스 1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의 X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이 점의 X좌표가 플러스 2인 거야.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감? 그렇죠? 그렇잖아. 우리가 봐봐. 요 질문을 보고 여기까지 식 세울 수 있잖아. 여기까지. 저 질문을 보고 저 식을 생각하는 게 막 그렇게 부자연스럽고 막 엄청 특이하고 대단한 거 아니잖아. 그치? 저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역시나 아까 X 절편일 때랑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두 녀석의 교점의 X좌표를 찾으라고 하면 이건 역시 실근만 교점이 될 수 있어. 허근은 교점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두 개 갖다 놓고 풀었더니 실근이 안 나왔어? 그럼 쟤네들은 교점이 없는 거야. 이 참수랑 직선은 교점이 없을 수 있죠. 얼마든지 이렇게 그려주면 교점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돼? 자, 그러면 역시나 이 개념을 조금 이쁘게 정리를 해볼게.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은 2차 함수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라는 2차 함수와 직선, 어떤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 요 녀석의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를 구하세요라는 말과 완벽하게 동치인 문장은 얘네 둘이 같다고 논 요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의 뭐와 똑같다? 실근과 똑같다 라고 해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는 얘네 둘이 같다고 논 저 방정식의 실근하고 똑같아요. 그럼 역시나 여기서 실근이 몇 개가 나오는지는 요 녀석을 정리한 거에 판별식을 써보면 되겠지. 그 책에는 막 정리가 돼 있어서 판별식도 써있는데 그걸 외우라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요 녀석을 정리 후
판별식을 써. 그래서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냐, 판별식이 0이냐, 판별식이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가 결정이 되는 거고, 여기서 실근의 개수는 쟤네 둘의 교점의 개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실근이 2개니까 교점도 2개. 즉 이차함수랑 직선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판별식이 0이야? 즉 실근이 하나야? 그럼 즉 쟤네 둘은 교점도 하나인 거야. 그치? 이차함수랑 직선이 교점이 하나인 상황은 이렇게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접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럼 실근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실근이 없을 때는 교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차함수랑 직선은 만나지 않게 그려지는 거지. 참고로 내가 그냥 임의로 아래로 볼록인 것처럼 그렸는데 위로 볼록일 수도 있어. 그거는 판별식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양수냐 음수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직선의 기울기도 그냥 편의상 양수인 것처럼 그렸지만 이것도 이 숫자가 양수냐 음수냐 따라 그냥 결정되는 거니까 판별식하고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나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냥 요런 개념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뭐 아래쪽 예제는 그냥 한번 쭉 넘어가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네. 자, 아이고 더버라. 그래서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 똑같은 얘기가 지금 다시 한번 써져 있어. 자, 여기 진짜 제일 중요한 거야. 요 두 녀석의 교점의 x좌표, 이 방정식의 실근,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은 쟤네들의 교점의 x좌표랑 똑같다라고 해석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아래쪽 예제 한번 봅시다. 아래쪽 예제. 뾰로롱 뾰로롱. 안 덥니 얘들아? 나 왜 이렇게 덥지? 예제. 봐봐. 우리 문제에서 이 참수가 하나 주어져 있어. 예제 위에 거. 이렇게.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얘네들의 교점의 x좌표가 2라고 4래. 그럼 저 식과 저 표현들을 보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n이라고 돈 요 식의 두 근이 2라고 4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아, 오케이? 그 말은 이항을 해서 x의 제곱 플러스 m-2의 x 더하기 3-n은 0. 이렇게 했을 때 요 녀석의 두 근이 지금 1하고 4가 나와야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역시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 이 두 근의 합 얼마야? 2-m. 이 두 근의 합 5가 돼야 되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3-n이 되고, 두 근의 곱은 4가 돼야 되니까 mn은 다 찾았습니다. 이러면 너무 어렵나?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판별식이 뭐고 그러면 됩니다. 아래쪽 예제는 뭐 그냥 쭉 넘어갑시다. 뭐 두 줄밖에 없으니까. 자, 역시 봐봐. 이차함수 그래프와 그 직선의 교점 사이의 거리 관련된 건데, 이게 그냥 그림이 좀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 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m 곱한 거 뭐 이렇게 되게 어렵게 써져 있는데 쫄지 마시고요. 그냥 무슨 말인지 그냥 아래쪽 예제를 한번 좀 풀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 대신에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이 정도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돼. 1, 2, 직각삼각형 질문, 빗변 길이. 4, 3, 직각, 빗변 길이. 5, 그치? 좀 너무 어려서 당황했죠, 그쵸? 1, 3, 빗변 길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선생님, 내가 이것도 못할까? 자, 애들이 좀 안타까운 게 있잖아. 진짜 안타까운 게 있잖아. 이거 구하라 그러잖아. 안타까워, 진짜. 이거 하고 있어. 이거 하고 있다고. 이거 실제로 이걸 계산한다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몇 대 몇이야? 비율만 써볼게. 1대 2지.
그럼 그때 이 비율 얼마야? 그러니까 1대 루트 5야. 요 길이에 루트 5 곱한 값이 답이야.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해야 돼. 우와, 졸라 빠르지 않아? 시간이 없대, 이렇게 풀면서. 시간이 없지, 시간이 없게 푸는데. 그리고 자기가 계산 실수가 너무 많대. 그렇잖아, 실수할 법한 계산들을 하잖아. 이러면서 실수가 많대. 이게 실수할 생각해봐. 세 자릿수 덧셈하다 실수 많이 할 것 같아. 한 자릿수 덧셈하다 실수 많이 할 것 같아. 세 자릿수 하다 복잡한 숫자 계산하면서 실수 많이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려면 복잡한 계산도 많이 없애야 돼. 물론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는 없다지만 특히나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은 요령을 피울 수 있는 그런 파트니까 자, 이런 걸 좀 잘 써주시길 바래. 자, 아래쪽 예제 한번 볼게요. 아래쪽 예제. 자, fx가 있어요. fx가 있대요.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고요. 자, gx가 또 있어요. 자, gx가 있는데요. gx는 2x 플러스 n으로 들어가 있대요. 그때 쟤네들의 두 교점이 뭐 알파, f 알파, 베타, f 베타인데 얘들아 항상 교점의 x좌표 위주로 관찰을 하시길 바래. 알았지?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를 어떻게만 읽는 거냐면 그 두 녀석의 교점의 x좌표가 참고로 거기 오타입니다. p 알파, f 알파, q f 베타, f 베타, 베타, f 베타가 그 좌표가 q여야 돼. q. 문제에 p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읽는 거냐? 두 교점 이렇게만 해석하면 돼. 두 교점 PQ의 X 좌표에만 좀 초점을 맞추면 돼. 우리 좀 전에 지금 교점의 X 좌표까지만 얘기를 했잖아, 그렇지? 교점 X 좌표가 알파, 베타입니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10이 돼야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야. 이차함수가 있고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두 교점일 거 아니야, 그치? 우리 문제에서 요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10이 돼야 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교점 사이 거리라는 건 말 그대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저 길이가 10이 돼야 된대.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제일 먼저 너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얘네들이 갖다 놓고 두근이 알파, 베타다? 그거보다 더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인지부터 봐야 돼.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얼마야? 2잖아. 그럼 저 기울기가 2입니다가 의미하는 게 이렇게 두 점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1대 2가 돼야 된다는 거야. 1대 2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 1대 동그라미 쓴 건 실제 숫자가 아니고 비율을 얘기합니다. 여기가 루트 5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 루트 5에 해당되는 길이가 10이니까 요 1에 해당되는 길이가 요 길이가 얼마여야 돼? 2 루트 5가 돼야 되겠지. 세로 길이는 참고로 알 필요 없어. 가로만 알면 돼. 왜 그러냐면 요 교점의 x좌표가 알파고 요 교점의 x좌표가 베타야. 그래서 두 근의 차가 2 루트 5다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언제나 교점의 x좌표에 초점을 맞춰 놓을 거야. 아시겠죠? 교점의 x좌표에 초점을 맞춰서 두 근의 차가 2 루트 5입니다로 문제를 풀 거야. 어떤 근, 얘네 둘이 같다고 돈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n의 두 근의 차가 2 루트 5여야 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요 그림 하나 그리셔야 될 거야. 알았지? 그래서 계속 일단 문제는 좀 풀어볼게.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마이너스 n은 빵이니까 자, 두 근의 차.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차는 최고차 계수의 절대값의 루트 판별식 36 마이너스 12 플러스 4n 얘가 2 루트 5가 돼야 됩니다. 양변 제곱을 시키시면 24 플러스 4n은 얼마? 20이 돼야 되니까 n은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답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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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을까? 조금 쉬었다가 뒤에 있는 문제들 한번 쭉 한번 풀어볼게요. 어이씨, 여기 있는 벨 어디 갔어? 벨 여기 있다. 네, 벨 눌러야 돼. 뿅 뿅.